우리 권칠승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납품대금 조정제도에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군산 새만금에서 태양광 구조물 설치하고 있는데요. 구조물 설치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지난 4월 달에 이 구조물 강관의 계약 금액이 있는데요. 그 당시 계약 금액이 9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톤당 가격이 얼마가 아니면 132만 원, 거의 50% 가까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사업을 포기해야 될 지경이 있는 거죠. 변호사 입장에서는. 자, 그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릴 건데요. 지금 납품대금 조정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고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네,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가 있습니다. 네. 지금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이 협의회 내에서는 없습니다. 네, 0건이죠. 한 건도 네,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청 자체가 없어서. 네. 지난해 상생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중앙회에 납품대금 조정 협의 자격이 부여됐고요. 올해 4월 중기중앙회는 조직 개편까지 단행하면서 납품대금 조정센터를 설치했습니다. 문을 연 지 반년이 지났는데 지금 납품대금 조정 협의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납품대금 조정제도가 실효성이 없는 것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있을 때 끊임없이 제도를 만들어보고 실천해봤는데 실제 실효성은 전혀 없었던 거죠. 과거 2011년과 2014년도에 걸쳐 하도급법이 개정되면서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대금 조정 신청권과 조정 협의권이 부여됐었습니다. 또 그러나 이때도 마찬가지로 협동조합이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이루는 것이 한 건도 현재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아마 장관님도 아실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신청기업이 회사 이름을 노출했을 때 발생한 불이익이 오래돼서 못하고 있는 거겠죠. 실제 기업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아무리 정부에서 납품대금을 협의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 놓아도 납품대금 올려달라고 신청했다가 그 업계에서 낙인 찍혀 영영 거래 끊길 위험이 있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여러 차례 2008년부터 쭉 이런 제도 설계가 이루어졌었는데 정책을 설계할 당시부터 중소기업 입장에서 좀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설계한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중기부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현황이나 실적 모니터링 하고 계십니까? 예, 요거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납품대금 조정제도에 예를 들어서 이제 납품 단가에 불만이 있는 이제 수탁기업이 문제를 제기하면은 이제 드러나게 되고 그걸로 해서 거래성이 불이익 때문에 이제 신청을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조정은 안 하지만 개별적으로는 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실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기부에 와서 요청을 하지 않지만 네. 개별적으로 신청을 한 게 저희들이 이제 내용상을 보면은 납품에 들어가는 원료가 10% 이상이 또 10% 이상의 원가 이제 인상이 있다든가 하는 몇 가지 이제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그래서 납품 대금 조정으로 신청이 가능한 그런 업체가 1,468개 중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 228개 정도는 요건이 된다고 봤는데요. 그 중에서 152개 정도가 조정 협의를 신청했고 그 중에서 한 97% 정도, 144%는 이게 양자 간에 이제 사적으로 해결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 거래 관행을 봐서 이제 그렇게 해결을 한 것 같다는 것도 동시에 말씀드립니다. 잠깐 이거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근데 제가 이제 중소벤처기업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납품대금 조정제도에 관련해서 좀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어쨌든 간에 기업 간 자율적 운영의 문제다. 그래서 협의 상황이나 통계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납품단가 연동제랄지 또는 제3자 조정협의권 부여 관련해서도 협상권이 남발되고 시장의 조정 기능을 해칠 수 있다면서 반대하는 입장들을 현재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쨌든 장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업체가 명단이 업체가 공개됐을 때 바로 불이익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신청을 잘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제도 개선을 한번 다시 검토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좀 장관님께서 좀 주도적으로 노력해 주시다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도 이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게 상호간에 원만하게 합의를 보는데 그래도 간접적인 영향은 좀 미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어쨌든 오랫동안 이런 제도를 모색한 이유는 분명한 것은 현재 중소기업의 의리 입장에 있다는 걸 분명히 인식하기 때문에 만든 건데 불구하고 그게 좀 개선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 뉴딜 벤처펀드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지역률 벤처펀드 조성 총 몇 건에 만들어졌죠? 지금 2건이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네, 지금 부산 충청권역 제외하고 나머지는 지금 전체 논의가 조성 논의를 시작도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처음에 이제 정부가 벤처펀드를 추진할 때 상을 보면 광주, 전남의 한국전력 모태펀드를 벤치마킹하겠다, 모펀드를 벤치마킹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는 바로 이런 지점들이 이제 지역들이 벤처펀드 조성에 발목을 잡았다 생각하는데요. 중기부하고 이제 한국벤처펀드가 저희 의원실에 보고한 자료 봤더니, 그 당시 한전이 펀드 약 98% 투자해서 만들었던 것처럼 지역 뉴딜 펀드도 발전소 출자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내용을 보니까 아시다시피 전혀 이루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노력을 하셨어요. 중기부하고 한국벤처펀드가 공공기관 컨택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예. 만나고 다녔더라고요. 예. 근데 부산에 기보하고 수장공사 제외하고는 한 군데도 출자 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자를 못하는 기업만의 공격의 문제냐?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강원랜드 코로나19 때문에 매출 반토막 이상 났죠. 당연히 재정이 어려워진 거고요. 새만금 개발공사에도 찾아왔다는 거예요. 새만금 개발공사는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돼갖고요. 자체 운영하기도 힘든 상황인 거고요.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또 요즘 수도가스 관련된 거 천연가스 인프라 확충하면서 매주 1조 5천 투자하고 있습니다. 펀드를 조성하려 할 수 없는 여건들에 있는 기업들이죠, 공기업들이.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이제 지역에서 지자체가 그런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전북 같은 경우들은 전북에 있는 국민연금공단이랄지 전기안전공 찾아가서 좀 펀드를 좀 출자해달라 요청했는데 당연히 거절을 당했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지자체가 출자할 의사가 있다. 그러하니 좀 중기부가 도와달라 요청했는데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좀 제가 예, 저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단지 이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비율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상호 협의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지방계정 출자 방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